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수적 관점으로 본 한강시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초중고 도서관 내 이 책을 재배치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또 청소년 권장 도서로 다시 지정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 이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저의 좀 보수적 성향,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시가 2024년 10월 10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전 국민을 흥분시켰습니다. 정말 축하할 그런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다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과 함께 입방아에 오른 행정기관이 있었는데, 경기도 교육청이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성 관련 도서를 폐기하는 것을 권고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청소년 유해 도서로 이 채식주의자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과도한 행정 조치가 입방아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해서 서울신문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 A씨가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한각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2,528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라고 폐기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교육청은 김동영 경기도지사가 극찬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시의 대표적인 소설 채식주의자를 이렇게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시민의 소식이 서울신문을 비롯한 언론이 2024년 10월 11일 일제히 지금 보도하는 중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가치와 자랑스러움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고요. 국가적 경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이 책을 다른 곳도 아닌 초중고 도서관입니다. 전 일반 도서관에 재배치하자, 배치하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초중고 도서관에 재배치하고 다른 대상도 아닌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하자는 일부 시민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이제부터 이 책에 대한 스포일러가 나옵니다. 나 스포일러 없이 이 책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스포일러가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요. 오늘 이렇게 책을 저는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읽었고요. 오늘 저희 점심입니다. 첫째, 반대하는 이유. 그러니까 청소년 지정 도서로 정하는 것하고 초중고 도서관에 배치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 책에는요, 극단적 채식주의에 빠진 영혜화고요, 그 존속 간의 갈등과 그리고 자살 시도 장면이 매우 충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잔인한 꾼 이후로 영혜라는 인물이 채식에 몰두해요. 어떤 육류, 그러니까 간접적 육식, 당연히 우유, 계란, 생선도 먹지 않는 극단적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승진 고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장 상사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도 고기를 먹게 됐는데, 고기를 결국 거부합니다. 직장 상사들과의 그 회식 자리를 망쳤고요. 이 사실을 여기에 이제 실망한 남편은 물론이군요. 이 남편이 그 처가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안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가 가족 모임을 주도하고, 그 가족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억지로, 영애라는 인물이 있으면 영애의 언니가 있고요, 영애의 남동생이 있어요. 팔을 붙잡으라고 해서 억지로 입에다가 고기를 넣는 아주 폭력적이고 비인격적 행위를 저지릅니다. 가족들의 손에서 탈출을 해요, 영애가.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칼로 자기 손목을 긋는 묘사들이 아주 충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 읽으면서도 아주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처럼 보수적이고 일반적 서민이 책을 읽으면 그 과도한 채식주의는 물론이군요, 이것도 좀 불편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불편한 게 뭐냐면
이 개인의 어쨌든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그걸 굴복시키는 가족의 갈등이 좀 마음을 어둡고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과정의 좀 뭐랄까 충격적 묘사들이 결코 저는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없는 소설이었어요. 문제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반대하는 이유요. 이 책에는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실패한 후에 이 영애가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좀 회복해 가요. 그 영애랑요. 영애에게 언니가 있다 그랬죠. 그 언니의 남편, 즉 형부랑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과정이 서술됩니다. 그 장면을요, 형부가 동영상 촬영을 했다가 그날 바로 부인인 영애의 언니에게 발각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채식주의자가 됐다가 자살 시도를 하고 영애는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회복하는데 그 처제인 영애를 보면서 늘 매력을 느끼고 어떤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게 이 형부였어요. 이 형부가 미술가입니다. 그래서 영애, 자기 이제 처제죠. 처제에게 제안해서 온몸에 푸른색으로 가지와 잎사귀를 그리는, 그러니까 알몸에다가 그리는 시도를 해요. 붓으로 허벅지를 지나서 막 이런 그리는 시도를 해요. 그 후에 형부가요, 다른 미술가를 자기 이제 후배였을 거예요. 예전에 여친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의 알몸에다가 붉은 꽃을 그립니다. 온몸에다가. 그러니까 영애의 온몸에는 푸른색 가지와 잎사귀, 그리고 형부의 몸에는 붉은 꽃잎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 형부가 밤에 처제의 집을 찾아가서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아주 격렬하게 갖는 과정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부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이후에 깊게 잠에 들어요. 근데 이 형부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동영상을 보려고 찾았더니 동영상 그 비디오 테이프,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되어 있다 그랬어요. 비디오 테이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처제의 방을 둘러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밤새 처제 여동생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반찬을 해갖고 처제의 집에, 여동생의 집에 딱 들어왔다가 낯익은 삼각대 동영상 촬영 도구를 보고 그 안에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봤다가 쇼크를 받는 장면이 이 책에 묘사가 됩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죠. 한마디로 더럽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극단적 채식과 불륜을 소재로 했지만 이 책에는요,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과연 한 사람의 욕망과 그것이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더라도 과연 그것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이제 채식주의를 억압하는 과도한 폭력이 정당한지 물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하는 소설입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가 갖는 매력, 그리고 흥미진진함, 그리고 독자로서 제가 이 책을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봤다 그랬죠. 그 몰입도 또한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우리 재미라고 하잖아요. 재밌습니다. 엄청난 문제작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어떤 문화적 현상이나 이런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 현상을 행정적, 정치적으로 제도화해서 억압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설 내내 어두운 심리 묘사에 처제와 형부의 그런 엽기적이고 부적절한 관계에, 그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에 일반적이고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부담스러운 내용이 담긴 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권장도서로 지정하자라는 것,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문학 작품이란 이유로 이거를 지정하자는 것은 저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강 씨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국가 위상을 높인 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청소년 지정도서로 다시 지정돼야 되고 초중고 도서관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 이유는 과도한 채식주의에 몰입해서 가족과 갈등을 못 이기고 주저없이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인공 영애와 형부의 부적절한 관계 과정이 마치 전유예술 하듯이 치열한 그런 예술 행위를 하듯이 그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행위 등이 이거 범죄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 등이 담겨 있어서 결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소화할 만한 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들어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